오늘 토요 랭킹쇼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시작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토요 랭킹쇼. 오늘은 국민의힘의 대장동 총공세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2주째 대장동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인데요. 이번 주말부터는 전국 곳곳을 돌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 등을 비판하는 장외 여론전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은 이미 전 국민적 의혹으로 증폭되었고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정치적 목적으로 사법체계를 뒤흔들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당대표가 직접 지역의 삶의 현장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국정조사 실시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즉시 재개를 국민과 함께 요구할 것입니다. 네, 국민의힘의 대장동 1심 사건 항소 포기 관련해서 전국 순회 일정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부산을 시작으로요. 경남, 경북, 충남 등 호남은 제외하고 전국 11곳을 순회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2일 경기 지역까지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앞서서 이제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법무부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하기도 했었는데 윤기찬 부위원장님, 일단 이번 전국 순회를 하면서 민심이 얼마나 호응할지도 관심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민심의 호응을 이끌어내야 될 의무는 있지만 호응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 문제는 대통령 개인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 항소 포기 논란은 공익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 항소 포기가 분명히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일부 분들은 이게 마치 합리적이다, 잘된 판결이다. 그리고 뭐 대장동 일당이 가져가는 돈이 생각보다 적은 것이다. 이런 식의 국민 정서와 좀 동떨어진 평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평이 나오게 되면 그럼 환수를 위한 입법 움직임은 아예 막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수에 대한 토론 내지 여러 가지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환수를 위해서 어떤 입법 조치를 해야 되는지 정치권의 실제 움직임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토론이건 아니면 순회 국민께 호소든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잘못됐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국회가 그런 어떤 움직임 방향을 정해놓고 움직이는 거라서 실제 여기서 만약에 국민께서 이거 잘못된 거다라는 의사를 주시면 그러면 그 보완 입법으로 가야 되겠죠. 지금 저희가 환수법을 발의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환수법 통과를 위해서 제 정치 세력이 모여야 되겠죠. 여기까지 이어져야 되는 것이지 시시비비만 가린다고 끝날 문제는 아닌 거죠. 네. 자, 이렇게 국민의힘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연일 공세에 나서고 있는데 자, 핵심 인물 중에 한 명, 바로 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일 겁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에게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었는데요. 조 전 위원장은 한 전 대표 말고 장동혁 대표가 하면 하겠다고 했었는데 마침내 성사가 됐습니다. 자, 오늘 오전 SNS인데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조 전 위원장의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공개 토론 제안을 수락을 한 겁니다. 조국 대표님 좋습니다. 토론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조 전 위원장도 곧장 SNS에 글을 올려서 전당대회 끝난 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성춘 부의장님.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 입장부터 좀 살펴보면 아무래도 국민의힘에선 대장동 공세를 펼치고 있으니까 조국 전 위원장과의 토론 좀 좋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한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국 순회를 하면서 아마도 이 대장동 항소 포기 이슈를 좀 끌고 가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이거를 계속 뭐 좀 더 이 정치권 이슈에 살아남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 조국 전 대표에게 지금 토론을 하자고 제안한 게 한동훈 전 대표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랑 두 분이 토론을 한 해 만에라고 자꾸 왈가왈부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김민수 최고위원이 나서서 한동훈 전 대표가 왜 나서냐라고 제지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도부 차원의 논의가 있었을 거라 봅니다.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토론에 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는 지도부에 누군가 나서야 된다. 그럼 장동혁 대표가 그럼 내가 나서겠다. 왜냐면은 조국 대표가 그 장동혁 대표라면 나가겠다고 했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덥석 잡은 겁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된 뭐 당무감
검사를 진행해서 사실상 뭐 축출 조치에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권 이슈에서 좀 사라져줘야 되거든요. 근데 뭐 이 대장동 이슈의 중심에 계속 서 있게 되면 그게 불편해질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장동혁 대표가 자기가 나서서 한동훈 전 대표를 이 대장동 이슈에서 좀 비껴나가도록 하는 전 그 목적을 갖고 받은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 전 대표의 복귀를 좀 막기 위해서 그렇죠. 이렇게 좀 추진했다는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우리 강전혜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대장동 이슈와 관련해서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법무부 장관도 했었고 또 오랫동안 검찰에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뿐이지 실상 이 사건과 관련해서 본인이 어떠한 완전히 당사자성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동안에 토론을 제의했었던 추미애 의원, 박범계 의원 이런 사람들도 역시 전직 법무부 장관 출신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거절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당 입장에서는 앞으로 뭐 전국 순회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가 최근의 행보를 보면은 당에서 검찰 앞에서 시위를 할 때 그 자리에 오지 않아요. 그런데 같은 장소에서 오후에 본인 친한계 분들과 다시 시위를 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로 뭉쳐야 되는 지금 상황에 있어서 약간 힘을 빼는 듯한 모습들도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당대표로서 장동혁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응하고 그리고 전국 순회에 대해서도 힘을, 탄력을 넣어주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장동혁 대표도 역시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잘 알고 있어서 본인도 역시 토론자로서 스스로 적합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앞서서 조국 전 비대위원장은요, 한동훈 전 대표의 거듭된 토론 제안에는 거절의 뜻을 밝히기도 했었죠. 그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어디든 토론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김어준 쇼라도 상관없습니다. 혹시 서울대 교수였던 조국 씨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 제가 얘기하는데 그분 도망가잖아요. 자꾸 뭐 대리 시험 하더니 대리 토론하자고 하잖아요. 저만이 아니라 다른 법무부 장관분들한테 다 토론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토론 장동혁 대표가 하자 그러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 안에서 다음에 공천 받을 수 있습니까? 본인 이제 국민의힘 내부부터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좋지 않나 싶고. 네, 조국 전 비대위원장은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선 토론보다는 당 내부부터 정리하고 나오는 게 좋을 거다라면서 거절 의사를 밝힌 건데요. 대신 이번에 장동혁 대표와는 전당대회 끝나고 하자면서 토론에 응한 겁니다. 최 교수님, 네. 그러니까 조국 전 위원장이 지금 한 전 대표는 거절하고 장동혁 대표를 선택했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아무 직책이 없잖아요. 전 대표고 전 법무부 장관이지 현재는 그냥 일반인이십니다. 그리고 뭐 그런 상황에서 저분을 대상으로 토론할 이유가 없는 거죠. 원외 인사여서 그렇다? 그렇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게 격이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국 전 장관, 전 비대위원장인데 전당대회 앞두고 있습니다. 뭐 거의 제가 볼 때는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은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본인이 대표되고 나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 대 대표를 하는 거죠, 정당에. 그건 어느 정도 말이 맞잖아요. 예를 들면 국민의힘 대표, 예를 들면 조국혁신당의 대표.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토론하는 거면 누가 봐도 뭐 대표 대 대표를 하니까 정당에. 이건 의미가 있지만 한동훈 전 대표는 무슨 의미가 있죠? 예를 들면 한동훈 전 대표가 저렇게 하는 이유는 본인의 존재감이 자꾸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영향력, 장악력도 없죠.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물론 한동훈 전 대표를 좋아하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자꾸 이제 잊혀지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든지 다시 좀 살려내서 지방선거에서 뭔가 좀 활동 영역, 정치적 활동 영역을 넓혀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조국 지금 전 위원장과 만약에 성사가 되면 그게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굳이 그렇게 해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예. 어떤 이유로 한동훈 전 대표를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죠?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격도 맞지 않고요. 그러니까 정당의 대표와 대표가 두 사람이 토론을 하면 의미가 있지만 한동훈 전 대표는 현재로서는 일반인이시기 때문에 저분을 괜히 같이 토론을 하는 것은 조국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냥 괜히 정치적으로 입지만 키워주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아마 장동혁 대표와의 토론을 더 선호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추가로 등장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정청래 민주당 대표인데요. 장동혁 대표와 조국 전 비대위원장 모두 정청래 대표와의 토론을 원하고 있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님, 정청래 대표가 응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응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표끼리의 토론은 의미가 있는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옳고 그름은 각자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고 예. 그다음에 만약에 설득되고 의사가 모여진다 그러면 앞으로 발의하게 될 환수 관련 법령이라든지 뭔가 후속 조치를 통해서
저희가 포기된 추징금을 가져다가 공익에 환수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정치권의 의무다. 그렇다면 각 당의 대표가 입법권이 있는 대표들이 모여서 각자 서로 간의 설득 과정을 거친 이후에 입법으로 가거나 또 다른 실효적인 환수 조치로 가야지만 의미가 있는 토론인 것이지 이거 무슨 학자들끼리의 토론도 아니고요. 정치권이라는 것은 실무 기구잖아요. 그렇다면 그 기구에서 토론을 통해서 방향이 모아지면 실효적인 조치로 나와야 되는데 사실 대표가 참여해야 조치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보면 당 대표급이 참여하는 토론이 맞는 것이고 제1당인 정청래 대표가 참석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여기 참여하지 않으신다면 그럼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당의 대표신데 집권당의 조치에 대해서 뭔가 좋다, 나쁘다 이런 국민께 토론을 통해서 본인이 설득할 의무가 하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정해지는 대로 입법 조치 등과 실효적 조치로 같이 함께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것은 저는 의무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치훈 부대변인님. 정청래 대표의 토론 참여는 의무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3자 토론 형식이 되면 사실 2대1 구도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는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의무는 선관위에서 주최하는 토론이 의무 참석인 거고요. 이거는 그냥 개인끼리, 그러니까 사실상 한동훈 전 대표가 제안을 해서 불거진 내용들이 결국 토론까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집권 여당의 대표라고 해서 굳이 참여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받지 않는 게 더 낫다고 보시는 저는 받을 건가요? 필요가 없다고 보는 이유가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와 조국 전 장관이 이거를 두고 싸웠던 이유는 각각의 목적이 있었던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당내에서 자꾸 자기를 쫓아내려는 모습들이 보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다. 그러면서 발언도 뭐 나에 대한 지지는 국민의힘에 대한 후원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를 국민의힘에서 쫓아내지 말아주세요라는 목적으로 사실 이렇게 열심히 했던 거거든요. 조국 전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이제 사면된 이후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3당으로서의 이런 뭐 존재감이 좀 부각되는 거를 목적으로 이런 전면에 섰던 건데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토론에 나서는 게 한동훈 대표를 지우는 거기 때문에 덥석 잡은 건데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오히려 나가주는 것이 조국혁신당의 제3당으로서의 입지를 부각시켜주는 것이거든요. 굳이 나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나갈 필요가 없고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저는 이미 이 토론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 있는 박상수 변호사랑 저희 당에 있는 그 김규현 변호사랑 이미 한 언론에서 토론을 한번 붙었거든요. 내용적으로는 거기 나올 게 전 다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이상의 아마 정치적 그 논쟁으로 이어질 그 토론이기 때문에 굳이 이 대장동 황소포기 이슈를 쭉 끌어가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 장동혁 대표의 이 토론에 저는 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전혜 대변인님.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정청래 대표가 최근에 당내 상황에 있어서 명청 갈등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대장동 항소포기와 관련해서는 뭐 법무부 장관은 이게 이재명 대통령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많은 국민들께서는 뭐 대통령실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의심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지금 다른 당의 당대표들은 토론을 한다는데 나오지 않는다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니까 친명계에 대해서는 쳐내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더 증폭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뭐 룰을 바꾸면서 대의원과 일반 권리당원의 그 투표 비율에 대해서 1대1로 바꾸는 것들 이런 과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당 내부에서의 갈등이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당의 대표주자로서 본인의 입지도 공고히 해야 되고 그리고 친명계도 끌어안아야 되는 어떤 뭐 책임감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은 세 명이 같이 하는 것이 곧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구체적인 내용들은 사실 좀 더 봐야겠지만 추가적으로 좀 궁금한 게요. 만약 토론이 성사가 된다면 승패는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근데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승패라기보다는 여기에 있어서 항소 포기에 대한 외압이 있었던 것인가 이것이 수사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뭐 검찰총장 직무대행이라든지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 이미 사직을 했습니다만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던 것이죠. 그리고 법무부 장관도 외압 같은 것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들께서 사실 궁금하신 것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추징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지금 민주당 입장은 굉장히 좀 묘한 부분들이 있어요. 7,800억이 아니라 법원에서 인정한 1,128억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러면 이번에 1심에서 나왔던 480억 이외에 추징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입장이 정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입장 정리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있는데 네.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뭐 장동혁 대표가 판사 출신이고 조국 대표도 이제 곧 대표가 되겠지만 조국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법학 교수 출신이잖아요. 근데 본인은 법조인 출신이 아니어서 조금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올 네. 것이고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어쨌든 국민의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전국도 돌고 토론도 응하겠다라고 하는 거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겁니다.